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연입니다. 자, 3단원 연습 문제 64페이지 3단원 17번 문제부터 실력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력편 문제들은 앞에도 몇 개 풀었습니다만 정의를 활용하는 형태들 또는 자취를 이용한 문제들, 일부 접선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본편 문제랑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좀 문제에서 정의가 새롭다라든지 이런 거야. 다음은 쌍곡선이야. 풀어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낯선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풀다 보니까 쌍곡선인 거야. 그래서 쌍곡선의 정의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점근선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17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쌍곡선의 점근선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점근선. 이건 그냥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y는 뿔마 a분의 b, b가 2a죠. 네, 그래서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면은 뿔마 2x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점근선이니까 한마디로 y는 2x인 거야. y는 2x에 평행하고 이 타원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l과 원점 사이 거리가. 그럼 이제 기울기가 2이면서 여기 접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y는 2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입니다. a제곱은 2a제곱이죠. 2a제곱 그 다음에 m제곱은 4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 b의 제곱 식 맞나요? 네. 타원인가요? Sorry. 네, 더하기. 헷갈렸습니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정리를 하니까 이 식은 뭡니까? y는 2x, 얘가 지금 9a제곱이니까 뿔마 3a가 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이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 그 l과 원점 사이 거리가 1이었을 때 a의 제곱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에 제곱하니까 5분의 원점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뿔마 3a가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값이 문제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넘긴 다음 양변 제곱하게 되면 9a 제곱은 5가 되고요. 질문이 a제곱 물어봤을 때 정답은 9분의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공식 외워서 풀 수 있는 좀 깔끔한 문제죠. 3-18번 독특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점 P는 한 변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꼭점 A를 출발해서 세 변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A로 다시 돌아온다. 뭔 소리냐면은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A, B, C가 있으면 점 P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쭉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다시 A가 오는 겁니다. 뿅.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이에요, 1.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FP를 뭐라고 정했냐면은 선분 AP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을 P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선분 AP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P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선분 AP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P라고 하면 이게 문제네요. 요렇게 생긴 길이가 선분 AP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P 길이가 이렇게 되다가 이 길이가 됐다가 다시 이 길이 됐다가.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은 y는 fx 그래프는 쌍곡선의 일부를 포함함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fx라는 말은 x가 뭐예요? 움직인 거리가 x인 겁니다. 그러면 한 바퀴를 뺑 돌면 움직인 거리가 1, 2, 3이 되면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겠네. 맞습니까? 1, 2, 3이 되면서 제자리에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움직인 거리가 0부터 3 사이에서 구하는 거죠. 근데 간단합니다. 첫 번째, x가 만약에 0에서부터 1까지면은 fx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x가 되는 거죠. 뭔 소리입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움직인 거리 이퀄 AP 길이하고 똑같은 거죠. AP 길이가. 이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2에서부터 3 사이까지도 쉽습니다. 이 길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움직인 거리가 x만큼 움직였으면은 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3-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이건 왜 그래요? 3이 되면은 여기 도착하는 거야. 2가 되면은 여기 도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2일 때 여기, 그러다가 3일 때는 여기. 그럼 3이 되는 순간 0이 되고 2가 되는 순간 1이 돼야 돼요. 3-x가 됩니다.
일단 fx는 3-x고요. 근데 이거는 쌍곡선이 아니네. 아마도 x가 1에서부터 2까지일 때 요때 fx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fx가 뭡니까? 이 길인 거죠, 이 길이. 이 길인 겁니다, 이 길이.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길이? 현재 이 점에 있다고 치면은 x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여기 도착하면 x가 얼마입니까? 2분의 3입니다. 1.5입니다. 1.5. 1.5. 1.5. 알겠어요? 그럼 이 길이 뭐라고 쓰면 좋을까? 1.5가 되는 순간 여기 도착하고 1이 되는 순간 여기 도착해요. 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2분의 3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는 2분의 3이 되는 순간 0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는 순간 2분의 1이 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이 1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x가 2분의 3보다 큰 거 아니면서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 길이는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에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은 2분의 3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4분의 3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전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쌍곡선의 일부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게 지금 y 아닙니까? 이게 쌍곡선의 일부죠. 왜냐면 이 양을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하게 되고 보세요. 제곱하게 되면 2분의 3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분의 3은 y제곱이니까 y제곱을 이렇게 넘기시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할까요? 그냥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쌍곡선의 일부라고 말할 수가 있죠. x 그죠? x제곱 빼기 y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3을 갖다가 x축으로 2분의 3만큼 표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에서 구한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식으로 이 점근선의 방식 어떻게 구합니까? 이 점근선의 방식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3을 x축으로 2분의 3만큼 표현해 놓으신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뭐예요?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y는 뿔마 x를 x축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y는 뿔마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끝. 자, 하시겠죠? 오케이. 다음 문제. 굉장히 이게 이제 과거 평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2006년도인가 4년도인가 여러분이 거의 뭐 태어날 때였나요? 뭐 그때쯤에 개발된 문제인데 이런 거야. 수능 문제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깨달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쌍곡선이 있고요. 두 점이 나는 초점. 그렇죠? 쌍곡선이 움직인 점 P에 대해서 선분 PF 프라임 위의 점에 대해서 PF는 PQ를 만족시킬 점 Q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림. X축, Y축. 점근선은 Y는 뿔마 루트 3분의 X, 1X, 그지? Y는 루트 3분의 1X,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점근선이 그래프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초점 f 프라임, 여기 초점, 여기는 f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질문이 뭐냐면은요, 이 쌍곡선이 어떤 점 P가 움직입니다. 그럼 P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P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은 선분 PF 프라임을 그려서 여기 어딘가에 Q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 PF랑 요 PF랑 그 다음에 PQ랑 요 길이가 똑같게 이 점 Q가 있는 겁니다. Q가 어떤 점인지 알겠습니까? 네, Q가 이런 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P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P 이렇게 움직이면 이번에는 요 길이하고 똑같은 길을 잡아서 여기 또 이제 어떤 Q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Q를 싹 다 모아놓으면 그 자취가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딱 봤을 때는 뭐 어떤 문제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요, 이걸 분석하면은 약간 힌트들이 있죠. 첫 번째 힌트. 아, 이 문제는요, 쌍곡선의 초점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예요. 초점. 그러니까 아마 쌍곡선에 정의가 사용될 것 같습니다. 정의. 그 정의가 뭡니까? 차가 항상 일정하죠. 얼마를 일정합니까? 9니까 A제곱 9니까 A가 3이잖아요. 그러면 2A. 6으로 일정합니다. 차가. 그러면 P가 여기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가 항상 6인데 어라? 아, 근데 문제가 이 길이하고 요 길이를 갖다 뺀 것이 6으로 일정한데 방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한 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라는 뜻입니다. 아, 언제나 이 정에 의해서 요 길이가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의 자취는 뭘까요? 원하고 관계가 있겠죠. 원하고. 왜? 아, Q는요,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무조건 6인 겁니다. 그러면은 원이니까 이런 원인가, 이런 원. 근데 그 원의 전체가 될지 일부가 될지를 확인하는 문제인 거지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 점이 Q인 거예요. 일차적으로 이런 점들이 Q인 겁니다. 이런 점들이. 싸움하면 이렇게 이런 Q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Q가 이렇게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P가 쭉 움직임에 따라서 이 직선이 막 기울기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를 봤더니 어쨌든 Q 자체는 중심이 F'이고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 P가 계속 움직이면은 이 직선인 F'P가 기울기가 점점점 뭐에 가까워집니까? 그죠?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다시 이 P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F'하고 P를 연결한 직선이 점점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커져도 결국에는 이 점근선보다는 기울기가 커질 수가 없고 얘가 무한히 쫙 뻗어나가면은 이 F'P는 이 점근선하고 거의 평행한 상태에서 한없이 뒤로 가서 만나는 상태가 될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이 점근선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것은 되지를 못하고 그 직전까지만 Q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이런 점근선을 그어서 이 만나는 것 직전까지 가능해서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Q의 자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시면 되겠죠.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6이라니까요. 6. 이 중심과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요 점근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점근선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요 각이 6분의 파이입니다. 위로 6분의 파이, 아래 6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어서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3분의 파이 R세타 하죠. R세타. 6 함유값이 2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한히 쫙 뻗어나가면 왜 이 빨간색 점근선하고 평행한 직선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궁금해하는데 이게 이제 무한의 개념이 좀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왜 굉장히 좋은 문제냐면요. 쌍곡선의 정의도 활용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점근선의 개념도 들어가면서 근데 문제에서 그런 점근선을 활용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또 새로운 정의도 해석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문제 하나에서 이제 평가하는 수능에서는 보통 이렇게 낯선 상황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인지 알겠습니까? 무한히 쫙 뻗어나갔을 때 여기 점근선이 한없이 기울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근데 그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20번. 두 원이 있는데요. 그 두 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P 자취의 방식을 구하십시오. 뭔 소리야? 그림 한번 그려봐. 그림. X축, Y축 요렇게 여기가 2고요. 2. 1, 2, 3, 4. 여기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이런 원입니다. 그래서 요 둘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점 P와 원 사이 거리는 점 P와 원 이하의 점 사이 거리 최소값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어떤 점 P가 있으면 그 P가 있으면 이 두 원으로부터 같은 거리라는 뜻은 이 P에서 이 원으로부터 거리의 최소값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중심을 연결해서 요 점의 요 길이가 최소값이고 요 길이가 최대값인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잖아요. 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요. 역시 중심을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요 길이가 최소값, 이 길이가 최대값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값이니까 그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식으로 세우겠습니다. P를 x, y라고 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원점과 x, y 사이 거리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거기에다가 요 큰원의 반지름인 2를 빼주시면 이 빨간색 길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는 루트의 x-4의 제곱인가요? 더하기 y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2를 뺀 게 내가 원하는 답이고요. 요거 두 개 같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그냥 풀어볼까요? 1은 넘어가고요. 이거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양분 제곱해볼까요? 그럼 이 식은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y제곱이, 더하기 y제곱이고요. 여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을 제곱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는데 좀 보기가 싫잖아요. 일반적으로 루트 같은 형태는 그냥 표현 놔두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없애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요 식을 이제 넘기시면 이 값이 8x-15는 2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풀면 답이에요. 이걸 풀면 답입니다. 역시 이 상태로 놔둬도 뭐 엄밀하게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알만한 아마도 답이 쌍곡선과 관계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숫자 좀 크네요. 88이 64. 64x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2ab. 그럼 16 곱하기 15. 4 곱하기 15, 60이면 64, 24. 마이너스 240x. 플러스 225는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4x 제곱 더하기 4y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해볼까요? 60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한 번에 할까요? 요거 넘어갈 때 60x 제곱이고요. 요거 갖다 묶어내면은 60으로 묶어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4, 24. 4x 플러스 4를 하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4y 제곱이고요. 이퀄 1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640이고 225니까 차이가 15니까 양분에 15로 곱해줘 더해줘야 되는 거죠. 60이 가려고 x-2의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은 15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답입니다. 쌍곡선. 단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자취해 방정식 물어보면 항상 정의역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만 그려져 있으면 이런 쌍곡선이죠. x축, y축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이런 쌍곡선인데 이걸 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잠깐만 이걸 다 60 나누게 되면은 어쨌든 뭐 이런 쌍곡선이 이런 쌍곡선. 원래는 중심이 y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쌍곡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전체가 다 답이 되느냐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곱을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거리이기 때문에 뭐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라고도 말할 수가 있냐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식을 이제 구하다 보면은 요게 그렇지 이런 루트가 포함된 식 문제가 없는데 이런 루트가 포함된 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이 x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이 루트 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는 뭐 특별히, 이게 같은 식이고요. 이거는 뭐 특별히 알 수가 없고요. 네. 근데 8x 빼기 15니까 0보다 같으면은 한마디로 x가 8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제한 조건인 거예요. 이게 x가 8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제한 조건입니다. 대강 뭐 2보다 작으니까 뭐 이런 점보다 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런 쌍곡선의 식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x가 다 가질 수가 있잖아. 맞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식에서 x가 무한히 잠깐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면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이 식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면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양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걸 잠깐 이야기를 해줄게요. 쌤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쌤 저는요 이거를 못 찾겠는데 이건 잘 하겠는데 이런 걸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재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요 문제에 한해서 이 빨간색을 못 찾아도 뭐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잘 보세요. 교육과정상 예전 교육과정 2015 수능 이전까지는
이제 이과 수능 시험법, 이과 교육과정 중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원 중에서 이제 고1이 아니라 고2, 고3 수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무리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무리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리방정식. 그래서 그때 이제 무연근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루트가 포함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항상 정의역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요 빨간색을 구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현행 교육과정상 여러분들이 요 루트가 포함된 방정식, 부등식을 막 무연근을 찾고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면 가볍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막 파고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못 찾는 게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뭐 자괴감을 가지거나 해설지는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못하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엄밀하게는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무한대나 마이너스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 자, 이해되겠습니까? 20번 문제가 풀었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21번까지. 직선 y는 x를 움직이는 점 A와 y는 마이너스 x를 움직이는 점 B가 있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요. 그 다음 이게 y는 x고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입니다. 알겠죠? 네, y는 마이너스 x. 처럼 A하고 B의 x좌표와 같은 부호이고 같은 부호란 말은 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부호입니다. x좌표가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그랬을 때 또는 둘 다 음수이거나 이거 가능합니다. 또 그랬을 때 OAB의 넓이 삼각형 OAB의 요 넓이가 문제에서 5라고 나왔을 때 선분 AB의 중점, 요 중점 M이라고 나올까요? 그 M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A라는 점을 x1, y1이지만 y는 x 위에 있으니까 x1, x1이라고 나올까요? 네. 그럼 그때 B라는 뭔지 모르니까 x2, 마이너스 x2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0,0하고 x1, x1 사이 거리니까 루트 2x1인 거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2x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의 루트 2x1 곱하기 루트 2x2가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x1, x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이제 구하기 절대값 x1, x2가 되고요. 이 값이 문제에서 5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중점의 좌표는 뭡니까?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x1 마이너스 x2가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랬을 때 이것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라고 놓고요. y라고 놓고요. 요 xy 사이 관계식을 구하는 거죠.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부호가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이게 양수거나 음수면 사실 굳이 절대값 씌울 필요가 없네요. 둘 다 양수가 둘 다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x1, x2가 5였을 때 이 xy 관계식 단 x1, x2는 소거하는 거예요. x1, x2하고 상관없이 요 x좌표랑 요 y좌표 사이 관계식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이네요. 요 x의 제곱하고 그럼 이거 4분의 이거 제곱, 이거 곱하기 요거. 또 이것도 제곱하게 되면 y를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이거 제곱 빼기 2배의 요거 되는 겁니다. 그럼 갖다가 하면 빼고 나면 뭐가 됩니까? 빼고 나면 다시 4분의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2x1 x2에다가 빼기 4분의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마이너스 2x1 x2를 하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4분의 2x1 x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4분의 x1 x2니까 요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답입니다.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인해야 되는데 방금 이게 같은 부호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양수, 음수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x1, x2는 모든 실수가 가능하죠. 이것의 정의역은요, x1, x2가 될 수 있는 값은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양수고 둘 다 음수고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21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22번부터 마지막까지 풀면서 기백의 4분의 1이 끝났어요, 지금.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